정말 의도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실제 수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부분들이 뭐 특정 병원에서 이제 다이어트 약 많이 처방 받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인 뭐 펜터민과 그 펜디메티라진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인데 먹으면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배고픔을 좀 있게 하니까 밥을 덜 먹게 되고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부분들이 그 뭐 중고거래 그런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거를 판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 채소 마켓 거기서. 네, 그 채소마켓 거기에 올려가지고 근데 또 경찰관분들이 거기에서 그 모니터링에서 단속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을 판매한 걸로 입건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본인이 처방받을 땐 괜찮고요. 그렇죠. 의사한테 처방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의사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판매를 한 거는 엄청난 범죄고 실제로 법정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역 5년 이하고 벌금도 5천만 원 이하일 정도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거기서 다 넣어준다면서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태국에서도 대마 이제 재배와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하는 게 합법화돼서 정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가정 내에서도 이제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맞아. 음식에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이 그 THC라는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이라는 그 환각 성분인데 그 성분이 뭐 0.2%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검찰에 이제 있을 때 태국인 마약 사범들도 이제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 태국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취급하는 마약 중에 야바라고 있어요. 야바. 네, 뭐 이게 뭐 미친 약이라고 하던데 번역하면 이제 새빨갛게 생겼어요, 알약처럼. 근데 이제 이건 그 태국에서도 이제 필로폰이 상당히 고가니까 그 필로폰과 그 카페인을 좀 확정해서 필로폰 함량을 낮춰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약이 있는데 그 야바 단속을 하다가 어떤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보니까 대마 막 이파리가 막 한가득 이렇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대마 흡연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 누구한테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 이거 흡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음식에 넣으려고 그 옆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라고.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거 대마를 왜 음식에다 넣냐라고 제가 엄청 추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음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뭐 고수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작년에 뉴스 보고 정말로 이게 대마가 음식에 혹시 사용될 수 있겠구나 태국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했던 게 좀 미안했던 그런 순간도 미안까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네. 만약에 태국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음식에 그럴 수 있어요. 나 대마를 먹자니. 넣어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알고도 먹었다라면 그거는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몰랐어요. 모르고 먹었다. 네, 어떻게 그렇죠. 섞어서 그거는 나오니까 뭐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대마를 넣은 음식점에는 이제 표시를 하게끔 돼 있던데 그러면 그 식당에서 그 음식점에 이제 대마 표시가 돼 있는 자료를 입수를 한다면 고의를 또 입증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 형법은 그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다른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마약류를 투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태국에서 알고도 그렇게 먹었다면 대마 이제 섭취로, 흡연으로, 투약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단 한 번을 먹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 뭐 한 번 투약했다라고 해도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최장 한 달까지 이제 검출이 되니까 여행 갔다 왔는데 어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대마 든 음식 먹었어요라고 이제 제보를 해버리면 한 달 안에 이제 소변 채취되면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무섭다. 잘 모르고 3박 4일 그냥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네. 한국 오자마자 갑자기 막 잡혀가 버리면 몰랐는데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수사했던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제 배달을 가서 집 앞에다 이제 우편물을 딱 놔놓고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태국인이 와서 그걸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체포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까 마약 사건은 상선 수사가 기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거책을 잡으면 그 수거책한테 그 마약을 잡아서
실제 유통하는 사람들을 잡아야지 수사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그 태국인 통역사랑 같이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이제 그 여기서 형을 살고 이제 태국으로 이제 강제 추방이 되면 가족들이 이제 얼굴 볼 텐데 조금은 더 빨리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마약 밀수 사건에서 유일한 선처 수단이 그 수사 협조다. 네, 그래서 상선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만이 감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얘기해달라. 오랜 시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알았다. 내가 한번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메신저 보이스톡으로 이제 연락하는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통역사랑 같이 이제 스피커폰을 들었어요. 아, 받았어. 이 물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했대요. 근데 당시에 근데 통역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검사님 이거 지금 태국어 아니라고. 태국어 아니라 무슨 소수민족 언어인데 일단 제가 이거 녹음해가지고 그 이 언어 아는 통역사한테 좀 다시 재통역을 의뢰해야 되겠어요. 네, 검사실 안에서 그 태국 통역사분이 친구분한테 그거를 이제 들려주고 들어봤더니 그때 이제 그 몽족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소수 민족 언어가 그 몽족 언어였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누나 지금 옆에 수사관들 옆에 서 있고 다 잡혔어. 그랬더니 그 옆에 그 통화 상대방 그 누나가 야 그거 필로폰이라고 몰랐다고 해야 돼. 너 알면 그거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또 설득 끝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누나가 이제 한국에서 뭐 물건 받아주면 그거 1,0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그 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뭐 계속 이제 태국인이 검거가 되는 거예요. 태국인들을 잡아서 이제 똑같이 상선 추적을 해보니까 다 이제 그 상대방이 몽족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누나. 그 누나는 아니었는데 어떨 때는 남자가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자가 받기도 하고 아 이거 수사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상선 수사에 더 이제 박차를 가했죠. 한 명이 이제 그 검거가 됐고 말이 좀 잘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상선을 추적을 하기로 했어요. 와 이거 진짜 치밀합니다. 그래 나 물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물건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다음에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그다음에 영상 통화를 하세요. 영상 통화 한 다음에 그걸 너가 이거 360도 한번 돌려봐. 경찰서 아닌지. 그래가지고 살짝 한 10cm, 5cm만 이렇게 열어놓고 그 안에 혼자 두게 하고 영상 통화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받을 사람을 이제 알려주면서 어디로 물건을 이제 전달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 거예요. 의심한 건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했는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전회를 또 하다가 이제는 강공을 한번 해보자. 야 너가 나 지금 못 믿는데 이거 그럼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은 다음에 이거 판매할 거니까 너 뭐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초강수다, 초강수. 탁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이제 내 이제 부하 시켜가지고 너네 집 지금 찾아가고 있다. 부모님 이제 다 죽여버리고 지금 가고 있다고 협박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일단 끊었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걔를 설득을 시키면 어쨌든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분도 어쨌든 형을 보역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데 결국에 못했습니다. 포기를 했죠.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도 어쨌든 고맙게 수사 협조를 해줬는데 그런 것까지 이용하면서 이걸 밝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서 수사가 종결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한국에서 그 약을 받기로 한 사람 못 찾았습니다. 네. 너무 계속 활개치고 궁금하고. 있겠네요, 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제 해마다 이제 압수되는 마약류, 밀수되는 마약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국내 이제 조직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건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해서 일망타진하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20대 커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네.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건데 남자가 이제 그 여자한테 그 우리 캠핑 가가지고 뭐 기분 좋게 하는 약을 자기가 구해왔는데 이게 같이 한번 우리 투약해 볼래? 하고 여자 친구를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뭐 한번 해보자고 호기심에 이렇게 했는데 초심자니까 이게 주사기를 잘 못 놨나 봐요. 그 여자친구분이 뭐 피부가 파랗게 변하면서 호흡 곤란이 찾아와서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이제 범행이 발각돼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못 모르고 주사를 했다가 정말로 생명에 위독한 순간까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겁도 없다. 진짜. 필로폰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잖아요. 그 향정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방향성을 띠고 어떤 정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그런 뜻인 건데 필로폰이 각성 효과와 동시에 하나에게 몰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약 사범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이게 속칭 꽂힌다라고 하는데 꽂히는 걸 보면 이제 성관계에 꽂히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의외로 그 남자분들은 이제 게임, 휴대폰 게임을 그냥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거. 뭐 필로폰을 그런 하고요? 예.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는 청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다음에 8시간 동안 밀린 집안일 같은 걸 하는 거죠.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려고.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하기 싫다가 이렇게 딱 투약을 하고 나면 그 각성 효과로 말끔하게 청소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 다음에 또 수다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투약을 하고 동성끼리 8시간 동안 이제 수다 떨고 뭐 전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먹는 거. 네, 과자 한 봉지 이만한 거를 뭐 아, 그렇습니다. 다 먹었다. 예, 그렇죠. 한 번 꽂힌 게 그게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매번 사람은 할 때마다 예, 그래요? 똑같은 대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수사해 보면 투약 장소도 갔던 모텔, 그 모텔 302호 특정 모텔에서 항상 투약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같은 모텔만 가니까 이제 자기가 그 모텔 어떤 천장에다가 이제 필로폰을 숨겨놓고 이제 구속돼서 형을 보육하고 그 모텔에 다시 가서 그 방에서 이제 마약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마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몰입하는 게 이제 기분이 좋고 이게 속칭 하이라는 게 오지만 그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우울감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향정신성 약물들이 대부분 왜 우리 뇌에서 실제로 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한꺼번에 확 시냅스 공간에서 생산하게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뇌가 이제 항상성 기제가 있어가지고 뭘 확 뿌리거나 생산하면 그 다음에 안 생산하는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뇌 자체가 우울한 거죠. 도파민이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그걸 평상시 생산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을 외부에서 자꾸 유입할 수 있도록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건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으로 뇌가 변한 겁니다. 네, 물리적으로 뇌가. 네, 네. 그다음에 진짜 안타까운 게 10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심각한 우울 증세랑 ADHD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여기저기 그냥 병원을 다녀서 이제 약을 처방받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ADHD를 한번 치료해 본다고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필로폰을 구매해가지고 그걸 이제 물에 타서 마신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부모님이랑 나중에 그 애랑 이제 검사실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애가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정말로 자기 병세가 좀 호전될까봐 이렇게 투약을 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 사연도 있습니다. 이게 그 ADHD가 한 가지 이제 집중을 못하는 증상이라고 하면 반대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은 한 가지 이제 집중을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 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그 화학 구조를 가진 암페타민을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그거 약을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약을 들고 오다가 암페타민 밀수로 이제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이제 검사실에 제출을 하면 그런 걸 잘 참작을 해서 중형으로 이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암페타민은 중독성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공부 잘하면 약이라는 그런 약으로 암페타민을 손쉽게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위험한 마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주위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보다 마약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말한 게 펜타닐 같은 거는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죠. 네. 굉장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헤로인이라는 마약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얼마나 이제 그 강력한지 그게 처방이 패치 형태로 돼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뭐 허리 쪽이나 뭐 이런 데다 붙이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패치를. 피부를 통해서 서서히 흡수되게 할 정도로 강력한 마약인데 이제 그 펜타닐 이제 사용하는 친구들은 그걸 이제 가늘게 잘라서 불에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를 이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때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한 그런 20대 래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래퍼를 꿈꾸는 그런 2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더 청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었죠. 음원 막 수십 개 낼 정도로 유명한 래퍼인데 이제 제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죄의식 없이 이렇게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특징이 펜타닐은 이게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공짜로 친구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공짜로 줬다가 뭐 고마우니까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펜타닐, 뭐 수수나 매매, 판매 범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이 판매 범행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에 그 법정형이 규정돼 있어서 벌금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형 빼고는 살인죄랑 이제 법정형이 똑같은 건데 그 정도로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펜타닐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들 커뮤니티 내에서는 잘 뚫리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병원 가면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처방해 주니까 그 병원 가.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면을 트고 심지어 이제 전화로 선생님 그때 저 그 처방받았던 환자인데 처방전 택배로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사분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이 펜타닐의 특징입니다. 이 펜타닐 뭐 투약해서 중독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